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은 한국군에서 악명 높은 부대 중 하나인 8사단, 정식 명칭 제8보병사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오뚜기 부대로 유명한 그 부대 말이에요. 포천에 있는 8사단 들어보셨나요? 포천이면 서울 근처 아니야? 그럼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천만에요. 지리적으로는 서울과 가깝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오뚜기 부대라는 별명이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처럼 강인함을 상징하는 이름이지만 그만큼 힘든 곳이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포천이라는 특수한 지역적 특성부터 시작해서 실제 복무했던 분들의 경험담까지 8사단이 힘든 진짜 이유 10가지를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군 입대를 앞두고 계신 분들, 특히 8사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중간중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1. 포천 분지의 극한 추위.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포천 지역의 살인적인 추위입니다. 포천은 분지 지형이에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움푹한 땅이라서 찬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쌓여요. 그래서 같은 경기도라도 서울보다 훨씬 추워요. 겨울철 포천의 최저기온은 영하 20도를 넘나들어요. 심할 때는 영하 25도까지 떨어지기도 해요. 서울에서 영하 10도만 되어도 춥다 하는데 포천은 그 2배 이상 추운 거죠. 실제로 8사단 출신들이 하는 말이 포천에서 겨울 나면 어디 가서도 안 춥다예요. 그만큼 추위가 극악이라는 뜻이죠. 문제는 이런 추위 속에서도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야외 훈련 중에 침낭이 얼어붙는 경우도 있고 세면대에 물이 얼어서 세수를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예요. 총기 관리도 어려워져요. 금속 부품들이 극도로 차가워져서 맨손으로 만지면 살이 달라붙을 정도예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항상 장갑을 끼고 총기를 다뤄야 하는데 그러면 세밀한 조작이 어려워지죠. 가장 고생스러운 건 동계 훈련이에요. 영하 20도에서 야외에서 자야 하는 상황이 오면 정말 생존이 걸린 문제가 돼요. 방한복을 완전 무장하고도 추위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아요. 포천 출신들도 우리 동네가 이렇게 추운 줄 몰랐다고 할 정도니까 다른 지역 출신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2. 최전방 접경 지역의 긴장감. 두 번째는 최전방 접경 지역이라는 특수한 위치 때문이에요. 8사단은 DMZ 바로 아래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 중 하나에 위치해 있어요. 포천에서 휴전선까지는 불과 20-30km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위치 때문에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해요. 북한의 도발이나 침투에 가장 먼저 대응해야 하는 부대거든요. 그래서 경계 임무의 강도가 다른 부대와는 차원이 달라요. 지피 경계 초소 근무는 정말 극한의 스트레스예요. 24시간 내내 북한 방향을 감시해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이상한 움직임이 있으면 즉시 보고해야 해요. 실제로 북한군과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쌍안경으로 북한군 초소를 보면 북한 군인들도 이쪽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 심리적 압박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이나 2015년 목함질회 사건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비상이 걸리는 곳이 바로 8사단이에요. 그럴 때마다 부대 전체가
최고 경계 태세에 들어가죠. 야간 경계가 특히 힘들어요. 깜깜한 밤에 작은 소리라도 나면 모두 신경이 곤두서요. 혹시 침투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긴장감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지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장병들도 많아요. 계속 긴장하고 있어야 하니까 정신적으로 정말 힘든 거예요. 3. 험준한 산악지형과 급경사. 세 번째는 포천 일대의 험준한 산악지형이에요. 포천이 분지라고 해서 평평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분지 주변으로 한탄강 주변의 험준한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거든요. 명성산, 운악산, 국망봉 같은 높은 산들이 8사단의 주요 훈련장이에요. 이 산들이 만만치 않아요. 경사가 급하고 바위가 많아서 오르기가 정말 힘들어요. 한탄강 협곡도 8사단만의 특징이에요.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깊은 협곡인데 계곡도와 훈련을 할 때 정말 위험해요. 바위가 미끄럽고 물이 차가워서 사고 위험이 높거든요. 완전군장 산악행군은 8사단의 기본 코스예요. 40kg 넘는 배낭을 메고 산 하나를 통째로 넘어가야 하는데 포천산들은 경사가 급해서 다리가 후들후들해져요. 암벽 등반 훈련도 있어요. 포천 일대의 화강암 절벽들을 이용해서 실제 암벽 등반을 하는데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해요. 겨울에는 더 위험해져요. 산길이 얼어서 미끄럽고 나뭇가지에 얼음이 얼어붙어서 무게 때문에 떨어지기도 해요. 머리 위로 얼음 덩어리가 떨어지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야간 산악행군은 또 다른 고통이에요. 깜깜한 밤에 험한 산길을 걸어야 하는데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기 일쑤예요. 4. 오뚜기 정신력 강조 문화. 네 번째는 8사단만의 독특한 오뚜기 문화예요. 8사단의 별명이 오뚜기 부대인 이유는 부대 마크 때문이에요. 동그란 모양의 부대 마크가 오뚜기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인데 이게 부대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처럼이라는 정신이 8사단의 핵심 가치예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라는 의미죠. 신병교육 때부터 오뚜기 정신을 강조해요. 너희는 오뚜기 부대 소속이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식으로 정신교육을 하는데 그 강도가 상당해요. 부대 곳곳에 오뚜기 관련 문구들이 붙어 있어요. 굽힐 줄 모르는 오뚜기 정신, 불굴의 의지로 조국을 수호하라 이런 내용들인데 매일 보다 보면 압박감을 느끼게 돼요. 훈련 중에도 오뚜기답게 해라 이 정도로 포기하면 오뚜기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독려해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죠. 이런 문화 때문에 8사단 장병들은 정말 끈질기다는 평가를 받아요. 하지만 그만큼 스트레스도 크죠. 항상 강해야 한다. 포기하면 안 된다는 압박감을 받으니까요. 전역 후에도 영향을 미쳐요. 8사단 출신이면 정신력이 강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사회에서도 인정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더 많은 걸 요구받기도 해요. 5. 극한의 야간 훈련과 불침번. 다섯 번째는 8사단의 악명 높은 야간 훈련이에요. 8사단은 최전방 특성상 야간 훈련이 정말 많아요. 실제 전투 상황을 가정하면 대부분 밤에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야간 작전 능력을 특별히 강조해요. 야간 침투 훈련이 대표적이에요. 깜깜한 밤에 적진으로 침투하는 상황을 가정해서 훈련하는데 야간 투시경 없이 오직 달빛과 별빛에만 의존해야 해요. 야간 사격 훈련도 있어요. 밤에 총을 쏘는 건데 총구화염 때문에 순간적으로 눈이 멀어요. 그래서 더 위험하고 어려워요. 야간 지피 근무는 정말 고문이에요. 이 시간 근무하고 4시간 휴식하는 교대제인데 4시간 동안에도
완전히 잠들기가 어려워요.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하니까요. 불침번도 8사단의 특징이에요. 물론 요즘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예전에는 정말 심각했어요. 밤에 잠을 못 자게 하면서 각종 얼차려를 시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야간 행군도 빼놓을 수 없죠. 밤에 험한 산길을 걸어야 하는데 앞이 안 보여서 계속 넘어지고 다쳐요. 그래도 훈련은 계속되죠. 수면 부족이 가장 큰 문제예요. 낮에는 일반 훈련을 하고 밤에는 야간 훈련을 하니까 제대로 잘 시간이 없어요.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6. 한탄강 극한 수중 훈련. 6번째는 한탄강을 이용한 극한 수중 훈련이에요. 한탄강은 포천 8사단의 대표적인 훈련장이에요.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깊은 협곡을 흐르는 강인데 여기서 하는 수중 훈련이 정말 악명 높아요. 여름에도 한탄강 물은 차가워요. 지하에서 올라오는 용천수가 많아서 수온이 낮거든요. 한여름에도 물에 들어가면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계곡도하 훈련은 8사단의 기본 코스예요. 밧줄을 이용해서 강을 건너는 훈련인데 물살이 세고 바위가 미끄러워서 정말 위험해요. 완전 군장 하천도하도 있어요. 무거운 장비를 메고 강을 건너야 하는데 물에 빠지면 장비 무게 때문에 더 위험해져요. 겨울철 빙상훈련은 더 극악이에요. 한탄강이 얼면 그 위에서 훈련을 하는데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나면 정말 무서워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해요. 물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 억지로 들어가야 하니까 정신적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야간 수중 훈련도 있어요. 깜깜한 밤에 차가운 물에 들어가는 건데 이건 정말 극한의 상황이에요. 물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기도 쉽고요. 실제 사고도 종종 발생해요. 물에 빠져서 구조되는 경우도 있고 저체온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7. 교통 불편과 외딴 위치. 7번째는 교통과 접근성 문제예요. 포천이 경기도라고 해서 서울 근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실제로는 교통이 정말 불편해요. 특히 8사단이 있는 곳은 포천에서도 외딴 산간 지역이거든요. 서울에서 가려면 의정부를 거쳐서 포천까지 가야 하는데 대중교통으로는 2-3시간 걸려요. 버스 배차 간격도 길고 환승도 여러 번 해야 해요. 부대가 산 중턱에 있어서 마지막 구간이 가장 힘들어요. 포천 시내에서 다시 마을버스를 타고 한참 들어가야 부대에 도착할 수 있어요. 휴가 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부대에서 나와서 서울까지 가려면 하루가 다 가요. 금요일 오후에 휴가 나오면 집에 도착하는 건 밤 늦게예요. 가족 면회도 어려워요.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가족들은 여러 번 갈아타야 하고 자차로 와도 산길이 복잡해서 길을 잃기 쉬워요. 택시비도 비싸요. 포천 시내에서 부대까지 택시 타면 몇만 원씩 나와요. 그래서 외박 나와도 돈 때문에 멀리 나가기 힘들어요. 응급 상황 시 후송도 문제예요. 큰 병원이 의정부나 서울에 있어서 응급 환자가 생기면 이송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런 교통 불편 때문에 고립감이 더 커져요. 경기도에 있으면서도 강원도 산골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8. 빈번한 비상 소집과 대기 발령. 8번째는 최전방 부대 특성상 빈번한 비상 상황이에요. 8사단은 DMZ 최전방에 있다 보니 북한 관련 상황이 생기면 가장 먼저 비상이 걸려요.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사건,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같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부대 전체가 비상체제에 들어가죠. 갑작스러운 비상 소집이 정말 많아요. 밤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면서 전 장병 5분 내 집합 이라고 방송이 나와요. 그러면
잠옷 차림으로라도 뛰어나가야 해요. 대기 발령도 자주 걸려요. 외박이나 휴가를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기 발령, 부대 대기라는 지시가 내려와요. 그러면 모든 계획이 취소되는 거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하면 거의 확실히 비상이 걸려요. 뉴스에서 북한 관련 소식이 나오면 8사단 장병들은 벌써부터 마음이 철렁해져요. 비상훈련도 예고 없이 실시해요. 지금부터 북한군 침투 상황을 가정한다면서 갑자기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밤에 자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런 비상 상황들 때문에 장병들이 항상 긴장하고 살아야 해요. 언제 비상이 걸릴지 모르니까 마음 편히 쉴 수가 없는 거죠. 가족들도 이해하기 어려워해요. 왜 갑자기 휴가가 취소됐어? 왜 연락이 안 돼? 라고 물어봐도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신적 스트레스가 정말 커요. 항상 전쟁이 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생활해야 하니까요. 9. 낙후된 시설과 생활 환경. 9번째는 부대 시설과 생활 환경 문제예요. 8사단은 오래된 부대라 시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요. 생활관 건물들이 70-80년대에 지어진 것들이 많아서 시설이 좋지 않아요. 난방 시설이 가장 큰 문제예요. 포천의 혹독한 추위에 비해 난방이 제대로 안 돼요. 겨울에 생활관 안에서도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워요. 화장실과 세면장도 문제예요. 오래된 시설이라 깨끗하지 않고 겨울에는 물이 얼어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PX 매점 시설도 부족해요. 산간 지역이라 물건 종류도 한정적이고 가격도 비싸요. 필요한 걸 사려면 포천 시내까지 나가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죠. 세탁 시설도 부족해요. 세탁기 몇 대로 수백 명이 돌렸어야 하니까 언제나 대기줄이 있어요. 특히 훈련 많이 한 날에는 빨래가 산더미인데 세탁기가 부족해서 큰일이에요. 인터넷이나 통신 환경도 좋지 않아요. 산간 지역이라 신호가 약하고 부대 내 와이파이도 느려요. 가족들과 연락하기도 불편하죠. 식당 시설도 노후화되어 있어요. 메뉴도 단조롭고 시설도 깨끗하지 않은 편이에요. 특히 겨울에는 식당도 춥고 음식도 금방 식어버려요. 이런 열악한 생활 환경 때문에 일상생활 자체가 스트레스가 돼요. 기본적인 생활의 질이 떨어지니까 전반적인 만족도가 낮아지는 거죠. 10. 복합적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문제. 마지막 10번째는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내는 정신적 스트레스예요. 지금까지 말한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8사단 장병들은 정말 큰 스트레스를 받아요. 극한의 추위, 최전방 긴장감, 험한 지형, 오뚜기 정신 압박, 야간 훈련, 교통 불편, 비상 상황, 낙후된 시설.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몰려오는 거죠. 적응 기간이 다른 부대보다 훨씬 길어요. 특히 따뜻한 지역 출신들은 포천의 추위에 적응하는 것만도 몇 달이 걸려요. 우울감을 호소하는 장병들이 많아요. 외진 곳에 있다는 고립감, 힘든 훈련에 대한 부담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군 생활에 대한 절망감. 이런 것들이 우울증으로 이어지기 쉬워요. 불안장애도 큰 문제예요. 최전방 특성상 항상 긴장해야 하고 언제 비상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안감이 점점 커져요. 수면장애를 겪는 장병들도 많아요. 야간 훈련이 많고 비상 상황이 빈번하고 스트레스가 크다 보니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죠. 대인관계 문제도 발생해요.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 선후임 간에 마찰이 생기기도 하고 사소한 일로도 크게 다투는 경우가 있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하는 장병들도 있어요. 다행히 요즘은 상담 프로그램이나 정신건강관리 시스템이 많이 개선되어서 이런 문제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정말 강인한 사람이 된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8사단 출신들은 사회에 나와서도 포천에서 버텼는데 이 정도는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거든요. 자, 지금까지 포천 8사단 오뚜기 부대의 힘든 이유 10가지를 낱낱이 파헤쳐봤습니다. 정리해보면 포천 분지의 극한 추위, 최전방 접경 지역의 긴장감, 험준한 산악지형, 오뚜기 정신을 강조하는 부대 문화, 극한의 야간 훈련, 한탄강 수중 훈련, 교통 불편과 고립감, 빈번한 비상 상황, 낙후된 생활 환경,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만들어내는 복합적 스트레스까지. 정말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들이 8사단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어려움들이 동시에 8사단만의 자랑거리이기도 하다는 점이에요. 극한의 추위를 견디고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며 험한 산악지형에서 단련된 체력과 정신력은 정말 소중한 자산이 돼요. 그리고 최근에는 군 복무 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생활관 시설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정신건강관리 프로그램도 강화되었어요. 무엇보다 가혹행위나 부조리는 많이 사라졌고요. 오뚜기 부대라는 별명처럼 8사단에서 복무한 사람들은 정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강인함을 갖게 돼요. 사회에 나와서도 포천 8사단에서 버텼는데 이 정도는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거든요. 입대를 앞두고 계신 분들 중에 8사단 배정받으실 분들이 있다면 걱정보다는 각오를 다져보세요. 분명 힘들겠지만 그만큼 얻는 것도 클 거예요. 포천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굳건히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과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정신력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꾹,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군대 정보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들도 남겨주세요.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답변 드리고 있거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사단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다루었으면 하는 부대가 있으시면 댓글로 신청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